저는 한국조폐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임도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왜 블록체인 주간 진흥회 기간에 조폐공사가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궁금해하신 사항을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폐공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과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폐공사는 1951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올해 71주년 된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조폐공사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조폐공사 제품이 신사임당이죠. 그래서 71년 되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화폐나 기타 관련된 거는 한 50년 정도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400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조폐공사의 제품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폐공사의 제품과 왜 조폐공사가 이런 블록체인 기반의 ICT 사업을 하는지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나시면 바로 옆에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 가시면 저희들이 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먼저 조폐공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화폐와 주화 등을 만들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보안용지나 잉크도 하고 있으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여권, 주민등록증 같은 것들을 다 조폐공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브랜드 보호를 위한 부분, 정품 인증 관련된 거,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사랑 상품권과 모바일 신분증이 있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신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신분증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가 신분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전자여권, 운전면허증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신분 증명 체계라고 한다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플라스틱 기반의 국가 신분증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온라인 기반에서는 다양한 이제 공인인증서, 스마트 인증 등 같은 인증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 증명에 대한 어떤 모델의 진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옛날에는 각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개별 인증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네이버, 카카오, 구글 인증을 통해서 가입하고 있죠. 그 부분에서 이제는 자기 주권 신원 모델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블록체인 위에 DID 기반의 자기 주권형 신분증이 되겠습니다. DID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블록체인 기반 위에 저희들이 이제 DID가 올라가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발급 기간,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유저, 그리고 검증 기간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발급 기간에서부터 이제 개인한테 VC를 발급하게 됐고요. 개인은 본인이 어떤 필요한 어떤 검증 기간에 VP를 주문해서 그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의 주권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바일 신분증을 하게 되면서 과연 정부의 어떤 디지털 미래에 대한 선택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첫 번째, 그 신분증 갖고 있는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하게 됩니다. 본인이 정보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 필요한 정보만 제출함으로 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국가 신분증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안이 강화된 보다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것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사실은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하게 되는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국가 신분증을 이용해서 다양한 공공, 금융, 민간 쪽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국가가 인정한 신분증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분증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바일 신분증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폐공사는 정부 행안부로부터 전담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단계로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7월 달에 저희들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물론 올해 1월 달에 이제 시범 서비스를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는 이제 국가유공자증을 구축하고 있고 내년에 국가유공자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비스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내년에도 준비를 하게 되고 아마 2024년도에는 모바일 주민증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공무원증은 저희들이 2019년도 구축해서 2020년도 오픈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도 공무원이 계시겠지만 모바일 공무원증을 가지면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출입 부분이 있고 본인 이제 시스템 로그인, 기타 이제 뭐 도서관 이용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저희들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올해 7월에 서비스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제 이제 발급 기간은 경찰청 산하의 도로교통공단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구축 및 운영은 이제 조평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용자는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그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데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는 뒤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러스 플라스틱 카드 두 가지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에는 여러분들 가게 되면 이제 발급하는데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IC 칩이 들어있는 카드와 그렇지 않는 카드가 있죠. 물론 IC 칩이 들어있는 카드는 상당한 유용점이 있습니다. 실제 IC 칩이 있는 카드를 여러분들이 발급받게 되면 모바일 폰이라는 게 사실상 뭐 2년이든 3년마다 한 번씩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꾸게 되면 국가 신분증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바일 그 폰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을 삭제하게 된다면 그 신분증 발급을 위해서는 직접 또 현장에 한번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IC 칩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게 되면 본인이 앱을 삭제하더라도 다시 앱을 다운받고 IC 칩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절차를 거쳐가지고 모바일 신분증이 법적인 모바일 신분증 효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들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행안부랑 협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예시입니다. 첫 번째는 경찰관입니다. 여러분들 경찰에 운전면허증 보여줘 하면 플라스틱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QR을 띄워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QR을 찍어서 본인한테 나는 이런 정보가 필요해 라고 보냈을 때 본인이 억셉트하면 그 본인이 승인한 정보만 경찰관에 보여주게 되고요. 경찰관은 그 사람들의 기본 신원 정보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다음에 관공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관공서에 가셔가지고 관공서에서 띄어 있는 QR 코드를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온라인 은행 계좌입니다. 지금 다 모든 은행 계좌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데 몇 군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면 확인,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할 때 옛날 같으면은 뭐 본인의 얼굴을 스트리밍으로 찍어서 보낸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면 얼굴 인증 기능을 통해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전자정부 홈페이지 신원 인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연말에 많이 사용하시죠? 홈택스, 이제 손택스라 그러죠. 손택스든 홈택스든. 다음에 정부24 들어가시면 거기 간편 인증 결제 창이 나옵니다. 그 간편 인증 결제 창도 조평사 구축해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제 창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이제 모바일 신분증이라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킥보드나 렌트카 할 때 이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잖아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가능하고요. 여기 조평사가 발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신분증으로 법적인 효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 인감을 띄러 간다든가 아니면 여권을 만들 때 모든 증명서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및 간편 인증이 이제 점차 다 확대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 사용자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정보, 주권은 본인이 갖고 있잖아요. 정보, 자기 갖고 있는 정보 중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신원 발급 기관 입장에서는 다양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믿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DID 기반의 생태계입니다. 뭐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 다음에 민간 쪽에서 모든 어떤
서비스를 다 만들 수 있고요. 오늘 나와 있는 블록체인 기반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만 그 서비스를 자세히 보시면 그 서비스의 기본은 DID입니다. 그래서 특히 DID 중에 누가 발행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을 사용한다는 거, 이건 대단한 어떤 공신력을 갖고 있는 DI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들이 실제 운영 구축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지역자치단체에서 역내 가맹점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유가 증권입니다. 여기서 이제 2022년 11월달 기준으로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다 그 조평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작년 2021년 기준으로 총 발행 금액은 한 6조 정도 발행했고요. 올해 8월달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 가입자가 한 200만 명이 되었고 가맹점이 한 37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자체는 뭐 한 8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를 하면서 가입자 200만 명이 실제 돌고 있는 서비스라는 것은 제 생각에도 뭐 국내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블록이 수천만 건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평사가 이제 착을 하게 된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조평사는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저희들이 모바일 플랫폼 구축 MOU를 체결하고 이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뭐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데 특별히 뭐 2021년도에는 이상거래 탐지 관련된 부분, 다음에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 국가 중점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선정돼서 올해 12월까지 이제 구축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공공 데이터 쪽에 모바일 그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이력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 데이터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평사가 하고 있는 그 지역사랑 상품권 차악은 여러분들 아시는 네 가지 종류, 지류 상품권,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에도 지류가 있습니다. 그건 조평사가 다 공급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바일도 있고, 다음에 카드도 있고, 다음에 통합 솔루션도 다 같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조평사의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서비스를 다 갖추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2018년도에 행안부로부터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을 위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착에 대해서 이제 모바일로 했을 때, 다음에 이제 은행 이제 카드로 했을 때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어쨌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은행 계좌랑 연결해서 은행 구좌 연결해서 상품권 착에 디지털 머니를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맹점에서는 저희들 QR로 인정하고 가맹점에 물건을 사용하고 착에 있는 금액을 그냥 페이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자동으로 저희들이 한 달에 2번 정도 조평사가 갖고 있는 그 금액과 실제 법정 화폐랑 자동으로 교환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맹점의 계좌로 저희들이 입금을 해 드리는 거죠. 뭐 카드로 했을 때는 모바일 했을 때 차이점은 카드에 이제 카드사의 신용 결제를 한번 이제 같이 프로세스를 통한다. 그 부분만 들어가는 거고요.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착에 사용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희들이 뒤에도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들 그 모바일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하면서 저희들은 쉽게는 그냥 지역 화폐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지원합니다. 당연히 먹고 그 물건 사고 하는데 다 제공하고요. 다양한 또 배달 앱도 다 연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역에서 운영하는 앱들 업체들하고는 굉장히 저렴하게 비용으로 같이 이제 연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뭐 기타 이제 택시 다 연동하고 있습니다. 그 가맹점 입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실제 이제 가맹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있죠. 가맹점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조평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의 가맹점 수수료는 무한정 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제 이제 지자체랑 계약을 하고 플랫폼 운영비를 지자체하고 일정한 비용으로 하고요. 나머지 모든 그 플랫폼에서
대용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수수료는 다 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중에 성남시가 굉장히 큰데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가맹점에서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한 80% 이상이 모바일로 결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발행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굳이 이제 민간하고 공사하고 큰 차이점은 뭐냐면 민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낸 90%의 돈이 민간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지자체 금고로 들어갑니다. 지자체 금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하죠. 실제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자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통합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실제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자기들이 실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다양한 서비스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배달앱 같은 경우는 지자체 배달앱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저희들 플랫폼에 들어있는 배달앱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달앱 같은 경우는 가까운 거리는 뭐 무료로 저희들 제공할 수도 있고 아무리 뭐 좀 비싸더라도 1,000원, 2,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실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고요. 물론 가맹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이제 택시 결제라든지 편의점 결제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 수당인데 왜 이 정책 수당이 저희들하고 중요하냐 하면은 정책 수당은 100% 지자체가 내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 서울의 영등포구 같은 경우도 청년 정책 수당은 저희 차악을 통해서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지역의 정책 수당은 다 저희들 서비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지자체 돈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자체 금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악을 사용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차악의 미래는 뭐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화폐로 저는 이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 결제를 넘어갔고 정말 생활 플랫폼이 되어보자 하는 것이 차악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다양한 지역에서 정말 지역에 살면서 모든 것을 차악을 통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보자 하는 것이 조평사의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